셀트리온 흡입형 치료제 호재, 유플라이마 유럽 추가 승인, 치열한 경쟁 극복할까?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93%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1.42%, 제약은 마이너스 0.5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제약은 양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긴 했습니다만 이 수준보다는 좀 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플라이마와 그리고 흡입형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플라이마인데요, 오늘 셀트리온 측에서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플라이마 80mg이죠. 용량을 크게 했는데요.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추가적으로 획득했다. 기존보다 용량이 2배 커진 80mg이잖아요. 40과 80, 이 두 가지 용량 제형으로 니즈에 맞는 처방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플라이마는 이미 작년 2월달이죠. 2월달에 40mg이죠. 요거는 허가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유럽 시장 내에서 판매를 개시한 상태잖아요. 용량을 2배로 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약효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용량을 키웠느냐, 이 부분 있잖아요. 폭넓은 처방이 가능해져서 시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높은 용량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처음부터 80mg 제형 유플라이마 처방이 가능해지고, 이 사람들은 다시 후속 치료할 때도 유플라이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플라이마는 원래 SC형이잖아요. 즉 피하 주사형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맞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맞는 거기 때문에 용량인 40짜리로 맞게 되면은 2번 맞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80짜리는 한 번 맞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용량을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농도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편의성이라든가 고품질이잖아요. 이런 혜택을 환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휴미라의 90% 이상은 고농도 제형이다. 즉 오리지널 약인 에브비의 휴미라잖아요. 이 오리지널 약이 90% 이상이 고농도 제형을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럽에서는 당연히 고농도로 가야만 경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 40짜리하고 80짜리 두 가지를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휴미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2020년 기준으로 24조고요. 2021년 기준으로는 25조가 넘어가죠. 따라서 경쟁이 상당히 큰 것이죠. 왜냐하면 파이가 워낙 크니까요. 이러한 경쟁에서 과연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안정적으로 시장 침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고농도잖아요.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유럽에서 경쟁자가 하나 생겼죠.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5일 날 알보텍이라는 아이슬란드의 회사에서 고농도인 후킨드라를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결국 유럽 시장에서는 3파전이 되는 것이죠. 원래 오리지널 약인 에브비사의 휴미라와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그리고 알보텍의 후킨드라, 이렇게 3파전이 올해부터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유플라이마는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구연산염과 라텍스를 제거를 했거든요. 구연산염은 뭐냐면은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없앴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라텍스, 이것도 없앴기 때문에요, 오리지널하고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현재 유럽 시장의 규모는 약 4.5조 원이 되는 것이고요. 고농도로 바뀌는 과정에 접어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오리지널 약인 휴미라가 49%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17%, 15%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유플라이마 조금 늦게 뛰어들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저농도거든요. 따라서 고농도로 뛰어든 상황이고, EU 5개 나라 가운데서는 제일 늦게 스페인에서 작년 12월에 출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EU 5개 나라 모두 출시가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직 알보테크는 허가는 났지만 출시는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마 조만간 출시가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유플라이마가 최소한 이 시장 전체 규모의
5%만 가져간다 해도 약 100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즉 파이 자체가 크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연말에 캐나다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잖아요. 1조 1000억 시장 규모입니다. 유플라이마 자체는 이제 올해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요. 램시마 SC만큼의 그런 큰 기대보다는 안정적으로 시장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 내려집니다. 한편 경쟁회사인 이 알보텍이잖아요. 고농도를 만들었는데요. 유럽의약품청 사이트에 가보시면은요, 후킨드라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허가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개발은 알보텍 아이슬란드 회사가 했고요. 판매는 스타다, 요 회사인데요. 이것은 독일의 회사입니다. 유럽의 유통을 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허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40mg 그리고 80mg까지 모두 다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전부 다 이것은 고농도잖아요. 다 고농도기 때문에요. 따라서 언제 출시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40mg은 작년 11월 달에 허가가 났고 80mg은 올 1월 달에 허가가 났어요. 허가는 났지만 출시는 되지 않은 상태고 준비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이미 40ml짜리는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80ml짜리는 2월 달에 한 달 늦게 지금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같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시장의 논리는요, 선점 효과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이 자체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크다는 측면이죠. 전체적인 시장 규모, 파이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먹어도 실제적으로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요, 다른 경쟁 회사들이 고농도는 대부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내년 23년에 개방되는 미국 시장 쪽으로 가기 위해서 유럽은 다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유럽 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그리고 알보텍인데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셀트리온과 알보텍은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허가가 나면 뛰어들겠죠. 그런데 역시 고농도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고농도 없어요. 유일하게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하드라마죠. 요것을 고농도로 가겠다, 이제 3상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미국 시장에 내년에 출시되는 것도 저농도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올 한 해 유럽 시장에서 차근차근 기반을 잘 확보를 하면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흡입형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흡입형 치료 쪽에 뛰어들었던 영국의 시네어젠이잖아요. 마지막 3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2월 21일 어저께 로이터 통신을 보게 되면요, 시네어젠의 치료제가 환자에 대한 후기 마지막 단계의 연구에서 실패를 했고 주가는 하락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네어젠의 SNG001은 후기 연구의 1차 및 2차 목표에 실패를 했다. 즉 효능과 안정성 둘 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3상에서. 따라서 시네어젠 회사 전체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새롭게 세팅을 해가지고 다시 도전하겠다. 다시 시간 걸리는 거죠.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시장 가치가 최대 3억 4천 파운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로이터 통신을 보시면요, 시네어젠의 흡입형 치료제가 마지막 3상 임상시험에서 실패했고 월요일날 시네어젠의 주식 가치는 85% 이상을 날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흡입형 치료제 쪽에서 가장 빨리 나서고 있던 시네어젠이 3상에서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흡입형에서는 경쟁업체들이 러시아의 미르19, 영국의 시네어젠이었는데요. 셀트리온의 흡입형 치료제 레키로나 플러스 CTP63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잖아요. 3상에 들어갔는데요. 임상시험 계획서는 이미 제출이 완료가 됐잖아요. 2월 4일날 제출을 한 것이고요. 이 계획서 내용에서 보시면은 시작일은 4월이고요. 1차 완료는 11월입니다. 요 1차에서는
효능을 따지는 것이죠. 2차 최종 완료는 내년 1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추진이 빨리 되게 되면은요 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작을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현재 뭘 하고 있나요? 임상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모집이 빨리 끝나게 되면요 2200명인데요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한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 날짜도 앞당겨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제 엔데믹 시대로 가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흡입형 치료제가 나온다 해서 이것이 대규모의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측면에서 돈 많이 번다 이런 측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독감약이 있잖아요. 독감약이 약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죠. 높지도 않고 또한 그만큼 많이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가 빨리 된다 하더라도 지나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단순하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하나 생겼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0.93포인트 상승인데요. 오늘 자사주는 하나도 안 샀어요. 8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63,000주 매수 우위죠. 외국인들 4,900주 매수고요. 공매도는 만주입니다. 줄어드는 모습이죠. 외국계 창구에서는 JP 모간 쪽에서 25,000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봉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0.3억 매수 우위였고요. 자사주는 1326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공매도는 75,000주인데요. 어제보다 조금 줄어드는 모습. 기관들이 96,000주 매수를 하잖아요. 외국인들 682주 매수고요. 창구별로는 JP모간에서 1479주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이 1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공매도는 9,600주, 어제보다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만주 매도가 나왔고, 그 외 CS 메릴린치 포함해서 전체 12,000주 매도가 나온 상황. JP모간에서 4,300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왜 제약은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제약은 현재 현금성 자산, 즉 현금 돈이 없어요. 돈이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기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600억 정도 있는 상태거든요. 절반 정도 300억 내지는 200억 정도 이렇게 써봐야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파트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항상 보유를 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그렇다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요 오후 2시죠 정권선물위원회 감리 문제가 상정이 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내일 일부 언론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3월 16일 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 주총을 거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고 1개월 후 합병결의 가능이거든요. 바로 합병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물론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다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묵혔던 장기적인 악재였던 감리 문제가 어떤 방향이든 간에 해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악재의 소멸 과정이고요. 또한 원래 램시마에서 질을 필두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지만 긴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